1930년대 미국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대공황의 그림자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드리워졌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와 집을 잃었죠. 내일이 없는 듯한 막막함 속에서 사람들은 잠시라도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줄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삶은 황폐했지만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즐거움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라디오와 극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잠시나마 고단한 마음을 위로하는 유일한 탈출구였죠. 특히 몸을 움직여 춤을 추는 행위는 절망의 무게를 덜어내는 강력한 해방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리듬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올리언스 재즈의 즉흥성과 시카고 재즈의 활력이 만나 더욱 역동적이고 경쾌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었죠. 바로 스윙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할 새로운 재즈의 태동이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듣는 이의 몸을 자연스럽게 들썩이게 하는 그루브, 즉흥성과 역동적인 비트가 어우러져 관객과 연주자 모두를 압도하는 이 새로운 음악은 대공황 시대의 어둠을 밝힐 빛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희망을 연주할 시대가 오고 있었던 것이죠. 1920년대 초 재즈는 소규모 밴드의 자유로운 즉흥 연주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더 풍성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갈망하던 음악가들은 새로운 변화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죠. 소규모 앙상블의 한계를 넘어 더 많은 악기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확장된 형태를 꿈꾸게 됩니다. 이러한 갈망 속에서 편곡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즉흥 연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악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악보로 미리 구성하는 방식이었죠. 이는 재즈의 새로운 질서와 깊이를 부여하며 이전에 없던 다채로운 사운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플래처 핸더슨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핸더슨은 혁신적인 편곡 기법으로 각 섹션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즉흥 솔로와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절묘하게 결합했죠. 그의 밴드는 수많은 재즈 스타들을 배출하며 스윙 재즈 사운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플래처 핸더슨이 확립한 이 새로운 형식은 재즈의 전례 없는 규모와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구조적인 아름다움과 폭발적인 리듬감이 공존하며 청중을 춤추게 하는 매혹적인 스윙 사운드의 기틀을 다졌죠. 이로써 재즈는 새로운 황금기를 향한 거대한 서막을 올리게 됩니다. 그의 오케스트라는 좌절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투어의 마지막 LA 팔로마 볼룸에서의 라디오 생중계는 예상치 못한 광란의 밤을 만들었습니다. 열광하는 관객들 앞에서 스윙은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냈고 이 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밤 이후 베니 굿맨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스윙의 제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의 빅밴드는 라디오를 넘어 영화 콘서트장까지 점령하며 스윙 재즈를 배긴 주류 사회의 중심 무대로 끌어올렸죠. 재즈가 대중음악의 아이콘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굿맨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사회적 장벽에 도전했습니다.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시대, 그는 라이오넬 햄튼과 테디 윌슨 같은 뛰어난 흑인 뮤지션들을 밴드에 합류시켰죠. 이는 단순한 협연을 넘어 문화적 인종 통합의 상징적 시작이었습니다. 굿맨의 용기 있는 행보는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밴드는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비를 넘어선 음악적 화합을 대중에게 선보였고 이는 다른 밴드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점차 통합의 문을 열었습니다. 스윙 재즈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사회의 변화의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전국의 댄스홀은 빅밴드의 스윙 리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화려한 솔로부터 듀크 엘링턴의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까지 재즈 거장들의 손끝에서 절망을 잊게 하는 황홀한 춤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음악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사람들을 격렬한 움직임으로 이끌었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단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마치 오케스트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악기처럼 다루며 섬세하면서도 압도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음악은 댄스홀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그 리듬에 몸을 맡겨 고난의 시기를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선율은 스윙의 정수를 보여주었죠. 특히 뉴욕 할렘의 사보이 볼룸에서 시작된 린디 하버큰 스윙 재즈의 열기를 상징하는 춤이었습니다. 현란한 발재간과 공중 제비까지 선보이는 이 역동적인 춤은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폭발시켰고 댄스홀은 사회적 계층과 인종의 장벽을 허무는 해방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춤으로 하나 되는 순간이었죠. 캔자스시티의 왕 카운트 베이시 또한 피아노 앞에 앉아 강렬한 블루스 리듬을 스윙에 녹여내며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그의 스윙은 듣는 이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고 춤추는 이들의 발걸음을 더욱 경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베이시의 밴드는 절정의 댄스 시대를 이끈 또 하나의 주역이었습니다. 1930년대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미국 사회에서 스윙 재즈는 예기치 않은 통합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베니 굿맨은 라이오넬 햄튼, 테디 윌슨 등 흑인 연주자들을 자신의 밴드에 영입하며 음악적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이는 파격적인 행보로 음악이 뿌리 깊은 편견을 뛰어넘어 화합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춤은 인종을 초월하는 강력한 언어였습니다. 스윙은 분리된 사회에서 흑인과 백인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음악과 리듬 속에서 공통된 즐거움을 찾게 했습니다. 음악의 힘으로 서로의 차이를 잠시 잊고 같은 박제 몸을 맡기며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우자 스윙은 전 세계 병사들과 시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라디오와 USO 투어를 통해 스윙 재즈는 전쟁의 고통을 잊게 하고 승리에 대한 염원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암울한 시기에 스윙의 밝은 리듬은 모두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스윙은 자유와 저항의 상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미국의 리듬을 받아들이며 각자의 방식으로 절망에 맞섰습니다. 스윙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영원한 리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스윙의 황금기도 서서히 막을 내립니다. 2차 세계대전과 경제적 압박, 그리고 변화하는 대중의 음악 취향은 거대한 빅밴드 시대를 뒤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역동적인 리듬과 자유로운 즉흥성은 새로운 재즈의 시대를 위한 씨앗이 되었죠. 스윙의 뜨거운 에너지 속에서 새로운 재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같은 혁신가들은 스윙의 즉흥성을 극대화하여 비밥이라는 새롭고 복잡한 장르를 탄생시켰죠. 스윙의 형태는 변했지만 그 근본적인 리듬과 정신은 이후 재즈의 모든 흐름 속에 영원히 스며들었습니다. 스윙의 영향력은 음악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린디 헙 같은 역동적인 춤은 세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즐겨지고 있습니다. 활기찬 스윙 시대의 패션 또한 여전히 복고풍 스타일의 영감이 되고 있죠. 스윙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삶의 기쁨이자 자유의 상징으로 문화 전반에 깊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태어나 인류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물했던 스윙 재즈, 그 경쾌한 리듬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기쁨을 찾아 나서는 인간 정신의 불멸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스윙은 과거의 유물이 아닌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영원한 리듬으로 우리 곁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